일단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예. 그쵸? 그래서 왜 저게 중요하냐면 예. 선거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쪽 붙고 저쪽 붙고 이런 분들 말고 예. 정확하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어. 물론 투표인단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 어떻게 또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권한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로 기대가 안 돼.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지 아, 않습니까? 예, 이게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예. 아, 농담이 아니에요. 기대가 안 돼서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는데요. 예.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은 대한체육회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네, 승인이 될 거다. 예. 지금 이제 승인된 결과지만 그 전에 승인이 될 거다. 왜냐? 60점 평가 항목에서 60점 넘으면 통과인데 예. 60점을 좀 넘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예. 아니 그 평가 항목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국제기구 임원 진출 저게 이제 총 10점이 있는 거고요. 아, 예. 예, 그 이제 공통 지표라고 해가지고 뭐 재정 기여도라던가 이제 단체 운영 건전성이라던가 예. 이사회 참석률이라던가 포상 여부라던가 이제 징계 및 개인 범죄 사실 여부 이게 이제 총 40점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정성평가. 정성평가가 어디든 문제야. 저게 무려 50점이나 됩니다. 정성평가가. 그러니까 저거 50점 맞으면 저쪽에서 다 10점만 맞아도 통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나누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하긴 해요. 네. 근데 물론 이 배점을 50대 50을 해놓긴 했지만 이 평가 자체에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량평가는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의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예. 아니잖아요. 약간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근데 정성평가는 무엇이냐? 이 이 위원들의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맞습니다. 노력이 있잖아요. 당선을 위한 노력. 임원 당선을 위한. 아, 저 노력의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노력, 비전 제시, 예. 뭐 이런 거예요. 그 비전 제시를 위해 우리 이제 그 정 회장님은 축구의 시대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성평가라기보다는 아카이브 점수가 좀 있어요. 이것도 정성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기흥 회장은 그 동안에 이제 이제 공정위가 열리기 전에 예. 이제 뭐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60점이 그 최소 마지노선이었잖아요. 네, 기준입니다. 그거 넘을 것 같다는 평가가 이미 나왔었어요. 아, 많았어요. 그게 네.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통과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저거 이제 주요 대회 성적 향상도 저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조금 낮췄다는 금메달 우리나라 목표? 올림픽 때 목표치를 뭐 5개. 이거 솔직히 아무도 이 생각을 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하도 5개가 목표다라고 하니까 보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어려운 가운데도 잘했네. 금메달 엄청- 물론 어. 그 이제 저도 이제 아마추어 종목을 예. 이제 취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딸 줄은 몰랐어요. 네. 물론 그거는 예상보다 맞아. 많이 예상보다 그러나- 많이 딴 건 그러나 맞는데. 그렇게까지 못 딸 거 가는 그래. 건 아니던 거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좀 만든 거 아니냐 애초에 그렇죠. 목표를 낮춰가지고 그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그 평가 항목 띄워주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자기 어찌됐건 바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정성평가 50점 하면 60점은 그냥 넘지 솔직히. 근데 뭐 여기서 일단 뭐 국제기구 진출 등급이라던가 임원 경력 같은 거는 빵점일 거고요. 예. 맞잖아요. 예. 그 단체 운영 건전성 이것도 거의 빵점. 저건 빵점이죠. 예. 징계 및 개인 범죄 사실 여부 이거 좀 무리가 많았던 분이었죠. 예,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과거부터.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첨령도 그 제고 방안 이 부분도 사실 결격 사항이 많은 분이시죠. 저건 마이너스 50점이죠.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렇게 60점은 좀 넘고 통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요게 통과되기 전에 이 체육회 노조에서도 이기흥 회장 연임은 안 된다라면서 시위를 열고 또 규탄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인이 지켜본다. 사심 없이 공정하게 심의해라. 엄중하게 판단해라. 체육 수장 자격 없는 이기흥은 퇴진하라. 행방불명 책임 회피 이기흥은 사퇴하라. 저렇게 시위를 했어요. 예. 규탄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체육회 예. 그 노조 쪽에서 이제 취재진들에게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료가 해서
우리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할 거다라고 왔는데 예. 그래서 저길 더 안 간 취재진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지금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아 저렇게 네. 규탄하고 시비하더라도 통과될 것이다라고 다 왜냐면 예측을 이제 하셨죠. 물론 통과가 되더라도 예.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공정위의 어떤 이런 그 공정위원들에 대한 평가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네. 일단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체육계의 좀 평가는 이경우 회장이 만약에 공정위에 통과한다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거 일단은 나갈 수 있는 삼선할 수 있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회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직무 정지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거. 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거 재판을 가게 되면 소송전을 가게 되면 4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아, 오래 걸린다. 소송하면.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이제 충원이 형이 직무정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왜냐? 앞에 거, 네, 승인됐어요. 예. 승인됐습니다. 예, 승인되고 가처분 신청, 나 직무정지 당했으니까 요 가처분도 취소해달라. 예, 요런 또 물론 이제 신청됐습니다. 이경우 회장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삼선에 대한 도전을 하지만 예. 요번에도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후보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아, 그렇죠. 예. 경쟁하죠 또. 뭐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탁구의 유승민 예. 회장이라든지 뭐 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경쟁을 펼친다면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게 이제 선발된 투표 인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쉽지 않지 이렇게 하기 현실적으로는 좀 부담이 크다. 예. 타 후보들의 부담이 크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표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기흥 회장이 삼선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삼선 가능성 높다 이런 또 추측이 나오고 있고, 제가 요거는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직무정지에 대한 그 효력 없애달라. 요거는 오늘 오전에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한 거고요. 예. 오늘 아까 방송 들어가기 한 5시쯤인가? 그 연임 승인이 난 거죠? 예. 예, 시간 흐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기흥 회장이 이제 3선 연임 통과가 된 게 정몽규 회장 4선 연임 통과랑 좀 연관이 있나요? 뭐 이게 굳이 뭐 둘이 뭐 의기투합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공정위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약간 평가를 보면 약간 이게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평가 자체의 위원들 자체가 뭐 누가 이제 그 위원들이 안 쳤느냐 혹은 또 그 위원들이 어떻게 선발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위원장부터가 특보 출신이니까 이건 뭐 이미 그 다 나왔었으니까 문체위 감사 때 다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체부에서 아예 그 공정위원장 지금 바꾸는 거에 대한 그것도 제안을 했는데 이기흥 회장이 그거 안 된다 이랬죠. 정관 때문에 안 된다. 이번 임기까지는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바꾸더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라면 네. 이제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장들이 네.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저도 약간 좀 관련된 다른 이제 종목에 대해 관련이 좀 돼 있는데 이렇게 좀 해서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축구협회도 아마 이제 그게 준비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몽규 회장이 다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정몽규 회장의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심사숙고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정몽규 회장 4선 연임에 대한 스포츠 공정위의 요 승인 여부는 12월 중순에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예. 이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연임? 공정위 자체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점수로 뭐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그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또 예. 내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와, 예, 진짜 그리고 지난달을 예. 그렇게 국감으로 다 이렇게 다 우리 팬들도 다 체육회 공정위가 이제 사선 연임과 관련한 그거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체부도 네. 우리 그 저 봤을 때 권고잖아요. 권고. 권고. 어. 요구라고 하긴 했어요. 다르긴 합니다. 축협은 요구. 배드민턴이 권고고요. 권고. 예, 요구를 한 사안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시간을 끌려고 재심의 요청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축구협회가. 맞아요. 예, 근데 어쨌건 체육회 그 공정위원장이야 이미 밥도 먹고 예, 사우나도 가고 예, 했잖아요. 다 했어. 그거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예. 아예 문체부 감사에서 그 사실은 드러났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에 대한 승인 여부는 12월 중순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또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은 아주 개인적으로는 몰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뭐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뭐 들리는 건 좀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아, 예. 아유, 이제 힘들다, 이거. 자, 그리고,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표팀 운영 규정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요거 보시면은 저희가 전해드리면, 이거였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네. 독소 조항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저희 큰 틀에서는 오늘 이사회 열고 어떤 부분을 좀 고쳤느냐.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4 클럽 라이센스 규정,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12조 1항인데요. 기존은 어땠냐면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 전광희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가 기존 조항이었는데 요거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 전광희 또는 기술발전위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요 그러니까 핵심은 감독으로 국한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코치랑 트레이너는 아니다라는 거고 아하. 사실 그가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예. 이번에 문제되니까 그렇죠. 이거 바꾼 거잖아요. 예. 그동안은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냅두고 있었다가 예, 이제서야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뒤늦게 지적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뒤늦게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소 조항, 대표적으로 알려진 독소 조항인데요. 그렇죠. 12조 문제죠. 2항입니다. 기존에는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캐리 감독 그냥 빼가기였는데 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협의를 해야 된다고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뭐 약간 그 말장난이죠. 장난이긴 사실. 한데.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됐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 예, 사실 이 문제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최강희 감독 때부터 이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도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예. 이미 그때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이제서야 바꾸는 거인데다가 뒤늦게 이번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다가도 아직까지도 여지를 남겨놨어요.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그렇지. 협의한다는 엄밀히 따지면은 또 찍어 누를 수 있다가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아니 뭐 협회가 갑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예요. 저거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진짜 어떻게 보세요, 슈퍼드 형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협의라는 것이 예.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아니 근데 없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투가 아니 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하죠. 정말 이제 웃음기 빼고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협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자 잘하자. 이것도 협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맞죠. 네. 어. 뭐가 다른다는 거지. 물론 저 독소 조항에서는 물론 무조건적인 조약이 예. 된다는 건 뺐지만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다고 하면 감독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감독이 국가대표 선임을 너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하겠다는 최고의 게 자리예요. 최고의 하겠습니까? 자리.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팀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국가대표가 간다는데 보내줘야지. 약간 이런 의미가 좀 크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찍어 누르는 건 아니구나. 다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저게 실효성이 있냐 문제야 저거. 이게 크게 말장난이야. 아, 봐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냐. 예,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K3-4 구단의 라이센스 규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어허. K리그 구단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그 몇몇 구단들이 K3 구단들, K3, K4 구단들이 점점 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K3 구단들 같은 경우는 K2로 편입이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K3의 절정적인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또 K4도 그냥 이 C팀 정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치려고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인건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최저 시급을 못 맞춰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몇몇 구단들이 지금 그래서 해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K3 같은 경우, K4 같은 경우도 요 정도의 최소한의 시급을 맞춰줘야 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불안정적으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K3 몇 팀 강호에도 그냥 무단으로 해체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산도 뭐 10몇 억도 안 되는 금액에서 이걸 팀을 운영하려고 하니 예. 구조적으로 문제들이 너무 커서 K3 같은 경우도 최소한 이 정도의 팀을 만들어라. 니네가 이 정도의 의지도 없다면 팀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K3 이제 팀 관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확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의지 팀들이 좀 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3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승승자를 펼쳐야 되는 그런 잠재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너무 그냥 뭐 아무나 누구나 와서 그냥 팀이요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만들 수 있고 운영의 의지가 있는 팀들이 남아라라는 그런 약간 규정의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긍정적인 개정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좀 부분에 긍정적으로 대해서는? 봐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선거 관리 규정도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개정이 됐고 선거운영회의 구성, 뭐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좀 상세히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서야. 네. 그러니까 뒤늦게 좀 고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독소 조항도 이렇게 실효성은 그렇죠. 없어 보이고요. 예. 말장난인 그런 느낌도 좀 그렇죠. 듭니다. 자, 이제 애당초 그러니까 투표 방식을 바꿔야죠. 네, 네, 그렇지. 체육관 선거 형태로 하지 말고. 이게 본질 아니에요, 형?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 선거가 되면 안 되고 거기도 다 뻔한 사람들 다 또 선거하면 또 어차피 눈 가리고 선거하면 또 결과 뻔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선거 자체가. 어쨌든 저는 뭐 정 회장님이 나오시더라도 예. 좀 정확하게 우리가 축구를 좀 이렇게 축구를 위하고 진짜 축구를 위하고 축구를 통해서 좀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좀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후보라고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마평이 좀 오르는 분도 네.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면면들이 좀 생각보다 그분들도 별로입니까?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냉정한 분들이 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정몽구 회장과 정정왕의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로 갈 텐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12월 12일에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25일부터 27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저때 이제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내년 일단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예. 그쵸? 12월 12일. 네, 그래서 왜 저게 중요하냐면 예. 선거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투표인단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요. 저기서. 저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로 기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예.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어. 이쪽 붙고 저쪽 붙고 이런 분들 말고 예. 정확하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투표인단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 어떻게 또 하냐에 따라서 이 선거위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권한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지 아, 예, 않습니까? 예, 이게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예. 아, 농담이 아니에요. 기대가 안 돼서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 중요한데 기대가 안 돼요. 진짜. 지금 너의 눈이 굉장히 농담하고 싶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어? 진짜 기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아, 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4선에 도전을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에 이제 그 일단 사임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사임을 했다가 이제 뭐 등록을 할 테고, 그리고 내년 1월 8일에 이제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첫 정기 총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뭐 대한축구협회의 비판, 그리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뭐 퇴진, 그리고 국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지켜본 상황인데, 과연 정몽규 회장의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판단, 정몽규 회장이 후보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싸움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